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백서. 자, 일명 나는야 사회의 어벤져스. 네, 강의를 하게 된 부산 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윤수 교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푼 그런 또 대학생활에 대한 기쁨과 또 설레임을 안고 지금 이 영상을 아마 시청하고 있을 우리 예비 꼬꼬마 우리 새내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짤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MZ 세대들은 뭐 한 15초를 넘기지 못한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 이 부분만을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학 생활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 현실에 반응하는 굉장히 재미롭고 흥미로운 내용들만 해서 그 순간순간만을 이렇게 캡처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강의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도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가능한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저희 노력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해보죠. 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를 나중에 이제 개강하고 나면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생일 선물로 소녀가장 수기를 선물 받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책 읽는 게 즐거움이었죠. 요즘 세상엔 굉장히 볼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뭐 유튜브나 SNS 활동도 그렇고 뭐 다양한 영화, 드라마, 다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경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사진을 내놨지만 지금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래서 다양한 뭐 장애인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이 사회복지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대상자들을 같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행하고 또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밀리터리 소셜 워크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군 사회복지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석박사 부분을 이 군 쪽으로 해서 많은 이제 군인들과 또 청소년 복지를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서 그런 어떤 일탈이나 또 사회 부적응을 좀 해왔던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제 실습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이제 군 쪽으로 해서 그 소셜 워크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발달시켜 온 그런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행복, 사회 정의와 나눔에 대한 실현,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류의 도덕적인 진화,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은 함축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또 본인의 미래와 이 사회복지 공부를 4년간 내가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리를 해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학년부터 수업을 하면. 자, 그래서 시를 하나 제가 이렇게 딱 하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대를 사랑하는 서정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빛나는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따스한 가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와 잎, 뿌리까지 모여서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대 뒤에 서 있는 우울한 그림자, 쓸쓸한 고통까지 모두 보았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전부로 와닿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대가 완벽하게 베풀기만 했다면 나는 그대를 좋은 친구로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즐겨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이 될 수 있었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그대를 사랑하는 이라는 시를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을까요? 네, 이 사랑이란 감정,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딱 한마디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란 감정은 굉장히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행하는 어떤 진짜 그 이유와 우리의 또 사명감, 그리고 또 소명,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사랑이란 단어가 녹아있죠. 그래서 나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 또 지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뭔가 철학, 그리고 윤리, 우리의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또 자세, 갖춰야 될 마음가짐, 이러한 부분으로 뿅 파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그래서 그게 기본 바탕으로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또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기초적인 사회복지 과목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는 과목까지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물론 또 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 과정을 듣게 되면 우리가 실습 과목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고시 1급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전문가의 어떤 강의,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 4년간 이런 전문 심화된 그런 공부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그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랑이라는 부분과 하지만 그 비슷한 개념들, 우리의 감정들, 동정, 그리고 또 어떤 동경, 이러한 사랑과는 분명 다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감정이 사랑과 이렇게 언뜻 보면은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감정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은 동정이나 헌신이나 어떤 다른 감정과 또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아니면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아까 제가 그 시를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불편함, 좋지 않은 점까지도 내가 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바라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그냥 감정적으로 베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주의와 박애사상, 지금까지 고등학교 그 사회 시간에 배워왔던 사회 진화론, 개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화 등에 대한 사회 철학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듯이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의 대상자, 우리는 보통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의 자신들의 선택, 어떤 권리,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지를 하는 거죠. 미리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비밀 보장을 해야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든지 어떤 본인의 생명 보호의 어떤 원칙에 위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더 높은 슈퍼바이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미리 동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이고 이제 절대적인 그런 윤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윤리와 절대적 윤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의 이중성, 그리고 유연함과 중립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두 가지의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양쪽 간에 너무나 다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없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나중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이제 윤리와 철학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진실성과 정보 공개, 또 생명 보호, 또 본인들의 자율과 자유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겪게 되는 윤리적인 딜레마,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학교 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정보도 찾아보고, 야, 과연 사회복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자, 나는야 사회의 어벤져스. 자, 우리의 강의의 주제죠. 자, 사회복지 1차 현장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가 주된 목적인, 그래서 사회복지의 어떤 기술과 지식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복지 기관, 또 시설, 센터, 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복지, 지역사회 조직 등 다양한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1차 현장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센터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2차 현장은 그쪽 기관이나 조직의 1차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이 행하는 뭐 서비스를 하든 그 조직을 이용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대상군들이 있겠죠. 그 대상군들을 위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밀리터리 소셜워크 전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이나 학교, 그리고 교도소, 보호관찰소, 병원, 보건소, 기업, 산업 현장, 또 경찰, 소방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기관 등 다양한 이제 다른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 사회복지를 가 필요한 그래서 2차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반 직업군도 마찬가지죠. 인사 관련 업무나 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역할조차도 이 사회복지 안에서 우리가 전공 안에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나 또 사회환경과의 연결,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 역할 업무, 사회복지 및 기업 사회복지재단, 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의 이제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민간 뭐 NGO, 해외 봉사단 등 이제 외교부와 교육부 주관 봉사단 활동, 또 다른 모든 부처와 분야, 또 사회복지 협력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딱 보니까 과목을 쏘는 게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과목 소개는 다음에 할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해서 왔겠지만 앞으로 정말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우리가. 그래서 그 동안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좀 즐겁게, 더 나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게 뭐 물질적으로든 겉으로 남이 보는 그런 부분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내면, 그래서 내 자존감, 이러한 내실을 좀 가꿀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 자신감, 자긍심을 업시키시고요. 나와 너, 나와 사회, 그래서 공동체와 이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같이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해, 배려, 공감을 통한 상당 기법과 기록의 생활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도 관찰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또 심리도 생각해보고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기까지 뭐 아주 꼼꼼히 쓰는 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실천력을 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지금 입학하는 여러분들은 다 모두 다 가슴이 따뜻하고 이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고 본인을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이 따뜻한 가슴도 있지만 냉철한, 그럼요, 이성 판단력,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명, 그래서 윤리와 철학 신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 필수 이수 과목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과목들은 결국 1급 자격증에 대한 시험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꼭 내가 배워야 하는구나, 이 사회복지 전공자라고 하면.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찾아서 이 과목은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우리가 수강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정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법적 필수 이수 과목으로 비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개론 1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아까 말 그대로 진짜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이걸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거죠.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다른 어떤 그 휴먼 서비스를 뭐 중점적으로 하는 유사 전공 과목들보다 이 사회복지학과에 되게 자긍심을 느꼈던 이유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실습.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못지않게 우리는 인간을 다루게 되는, 전체적인 삶을 다루게 되는 그러한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아직 1학년이지만 이 현장 실습은 그러니까 필요 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이제 거의 뭐 한 3학년 때 나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실습지를 좀 구하고 어느 좀 대상을 위주로 하는 내가 그 현장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도 나가보고 그 기관과 연계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법정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 중에 내가 전공 선택으로 고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법정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대상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디에다가 더 좀 중점을 두느냐. 그래서 정책 부분 안에서도 행정 부분 안에서도 그리고 또 실천 현장 안에서도 이러한 이제 과목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최소 4시간 이상 하루에 최대 8시간 이하이다. 그리고 또 이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160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지정하는 선수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그래서 4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실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실습 기관의 기준에 따라서도 또 여러분들이 노인 쪽이냐 장애인 쪽이냐 뭐 아동 쪽이냐에 따라서 이 과목들을 좀 듣고 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해당 현장 실습 수업 개설하기 전에 방학 아니면 그 실습 과목을 개설하는 학기에 실습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미리 내가 현장 실습을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마음대로 막 기관에 찾아가서 실습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아무 학기에나 막 여러분들이 하고 내가 이 시간을 맞췄으니까 이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전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신청하면 만약에 2학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그 전 방학 때나 그 학기 중에 OT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 또 기간과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결국 확인 공문을 학교에서 보낸 후에 계획된 날짜에서부터 시행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수행 후에 평가회 참석도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그 일정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실습에서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 자, 1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냥 뭐 학교에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알찬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네,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뭐 꼭 내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 그 대학생으로서 또 딱 그 나이에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또 내면을 가꾸는 일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지금 얘기한 내면과 또 뭐 외면과 다양한 지식과 판단력과 사고력 이 유연함을 쑥쑥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왔던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외우고 쓰고 시험을 잘 보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물론 지금 대면과 비대면의 혼란스러운 또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쏙쏙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 촬영을 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내가 또 SNS 활동을 통해서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활동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앱 개발이나 앞으로 메타버스 뭐 4차 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다양한 또 사회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아니면 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또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또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결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뭐 꼭 사회복지 교재만 이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넓은 세상도 한번 경험해보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같이 연결도 시켜보고, 제가 밀리터리 소셜워크를 전공했던 그 시절에도 사실 이런 저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결코 사회복지하고 동떨어진 분야만은 아니다. 같이 함께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4년 동안의 학점 이수랑 졸업 자격을 꼭 확인을 해서 이 자원봉사 시간이나 졸업 요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우선은 그려봐야죠. 4년 안에 계획과 실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가 막 이렇게 관리하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자, 학점 이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이 정도 학점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구나 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고요.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타 분야와의 연계나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나중에 어떤 과목을 배워서 이런 걸 좀 활용할 것이며. 자, 그리고 교양 과목, 다양한 교양 좋아 라고 써있죠. 그래서 전공 과목 OT 때 수업 진행과 과제 평가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또 출석 과제 기한 잊지 말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여러분들이 잘 보일 만한데 시간표를 작성해서 꼭 출석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뭐니 해도 학점을 잘 받아야 되겠죠. 전공 학교 동아리, 연수 프로그램, 교육 비교과 과정 등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학과 및 자신의 취미 관련된 스펙을 쌓는 것.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활동, 인턴 활동, 수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회 활동이나 학교 근로장학 등 이제 모교를 사랑하는, 또 아니면 선후배를 사랑하는 데 직접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내 적성에 맞는 분야랑 대상을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습을 나가고, 그리고 또 과목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내 미래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심리, 상담, 경영, 경제, 정치, 외교, 역사, 문화, 예술, 인문, 언어, 의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와 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예술적인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도 사회복지와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수업과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서적,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어, 요즘 BTS도 이 수어 관련된 그 뮤비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쁜 우리 학생들 연극, 노래, 악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큰 즐거움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나는야 어벤져스, 어디에? 사회의 어벤져스. 자, 짤막한 슬기로운 사회복지 백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로 저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